안녕하십니까. 준 7급 4강입니다. 반갑습니다. 발을정부터 시작하시겠습니다. 발을정. 이 글자의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발시, 또 그 다음에는 한일입니다. 자, 발지는 발음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간다 그런 뜻도 있고 또 온다는 뜻도 있겠죠. 발이니까. 또 그치다, 멈추다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치다, 멈추다. 이 세 가지 뜻도 있고요. 이 한일은 원래는 하나라는 뜻인데 한일이 하나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아마 여기에서는 하나라는 뜻도 좀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는 한 곳 그런 뜻이고요. 또 하늘이라는 뜻도 있어요. 하늘. 여기서 하늘이라는 것은 물리적인 하늘이라기보다는 하늘의 이치를 말하는 겁니다. 하늘의 이치. 자, 그러면 어떤 것이 바른 것이냐? 그런 것이. 어떤 것이 바른 것이냐? 한 곳에서 멈추어라. 그런 뜻이에요. 그것이 바른 것이다. 한 곳이 어디냐? 하늘이다. 하늘, 물리적인 하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한 곳에서 멈추되 하늘의 이치에서 멈추는 것이 바른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하늘의 이치라는 것은 자연의 이치도 되고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할 그런 행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할 행동을 하는 것을 바르다. 또 한 곳을 향하여 가는데 하늘의 이치를 향하여 가는 것이 바른 것이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에는 고들직이라고도 하고요. 발을직이라고도 하지요. 고들직. 발을직. 자, 이 글자의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는 열십이 되겠고요. 열십. 그 다음에는 또 무슨 글자가 나오나요? 그 다음에 눈목자가 나옵니다. 눈목자. 눈목. 그 다음에는 이렇게 이게 니은처럼 이렇게 생겼는데 이거는 니은이 아니고 스물은입니다. 스물은.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기에서 이 열십은 열이라는 뜻이 아니고 많다는 뜻입니다. 많다는 뜻. 아주 많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10개의 눈으로 보아라 그런 뜻인데 많은 눈으로 보아라, 본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많은 눈으로 본다. 많은 눈으로 보니 숨을 수가 없다. 많은 눈으로 보니 숨어도 곧 찾아낼 수 있다. 또 많은 눈으로 숨어 있는 것도 바르게 찾아내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 사람이 보고 있으니 나쁜 짓을 하지 말아라 그런 뜻도 되고요. 또 10개의 눈으로 보고 또 10개의 눈으로 나쁜 짓 하는 사람을 잘 찾아내라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발을직, 고들직자가 들어간 단어를 한번 보실까요? 금방 우리 배우셨죠? 발을정자도 배웠고 고들직자도 배웠습니다. 그럼 이렇게 정직 하면 되겠죠. 두 개가 다, 두 글자가 다 바른 행동을 하라 그런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모방을 보시겠습니다. 모방, 이거는 저도 좀 설명하기가 어렵네요. 여기는 어떤 설명이 있냐? 그러면 배 두 개를 나란히 묶어놓은 모양이다. 그렇게 설명하시는 분도 있고 또 날선,
쟁기의 모양을 그려놓은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게 깃발 은자입니다. 깃발 은자인데 여기를 보시면 여기는 모방자고 이게 모방이에요. 여기는 사람 인자죠. 사람인. 그래서 사람이 네모난 깃발을 들고 있는 모양이다. 그런 뜻이에요. 쉽게 이야기하면은 이 모방자는 네모난 깃발 모양이다. 사각형 모양이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사각형 모양이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제 다음에는 왼자로 가시겠습니다. 왼자는 또 어떤 뜻이 있을까요? 왼자입니다. 이게 왼자는 또 이런 뜻이 있네요. 여기 이 부분은 이게 여러분들 이게 전에 뭐라고 배우셨나요? 이거를 전에는 풀날철 그렇게 배우셨죠. 풀날철이라는 뜻도 있고 쌍날철이라는 뜻도 있는데 여기는 왼손좌라는 뜻으로도 또 쓰여요. 왼손좌. 이게 한 가지 한자가 여러 가지로 쓰인다는 것을 아실 수 있겠죠. 풀날철이라는 뜻도 있지만 왼손좌로도 쓰인다. 그거 알아두시고 이제는 또 이 글자는 여러 번 보셨죠? 이거 만들공자입니다. 만들공, 장인공 뭐 그런 뜻이에요. 만들공, 장인공, 제주공 뭐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만들공, 장인공 이거는 옛날에 기술자들이 쓰던 연장어 모양이다. 이런 뜻은 제가 여러 번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왼손 좌는 여기를 딱 이렇게 펴요. 여기 이 부분을 펴면은 이렇게 여십자 모양으로 되죠. 여기를 이렇게 딱 펴면 여십자 모양으로 되는데 이 여십자 모양을 이 가로 획은 그대로 놔두고 세로 획을 약간 비틀어 준 거예요. 세로 획을 약간 비틀어 주면은 이런 모양이 되겠죠. 이렇게 거기에다가 이렇게 만들 공자를 이렇게 더해 준 거죠. 그러면 이게 어떤 뜻이냐? 연장을 들고 다른 사람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런 뜻도 있고 연장을 들고 어떤 일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그래서 왼쪽이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왼좌를 사용할 때는 안 좋은 뜻이 좀 있어요. 어떤 안 좋은 뜻이냐? 그러면 옛날에 그 왼손잡이들을 좀 많이 무시하고 그런 점이 있었고요. 또 우리가 어떤 직책에 있을 때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안 좋은 그 직책으로 갈 때는 또 좌천된다. 그런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왼좌는 안 좋은 뜻이 있습니다. 또 특히 정치하는 분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하죠. 저 사람은 좌파다, 좌익이다, 뭐 그래요. 그런데 이 좌자가 또 좋은 점도 있어요. 벼슬에 있어서만큼은 또 더 높은 쪽을 이야기합니다. 삼정성 중에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이 있는데 계급은 다 똑같아요. 정일품으로 다 똑같은데 이 우의정보다는 좌의정을 더 선임으로 칩니다. 그래서 벼슬에서만큼은 이 좌자를 더 좋게 생각한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앞전자로 가시겠습니다. 앞전자. 이거는 또 설명하기가 복잡하네요. 앞전. 이거는 이제 학자들도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앞전. 어떤 분은 또 어떻게 설명을 하시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거를 이렇게 풀초로 보시는 거예요. 풀초.
풀초로 보셔요. 그런데 풀초자는 원래 이거죠. 이 자인데 이 풀초가 다른 글자에 가면서 맨 위로 갈 때는 이런 모양으로 씁니다. 그래서 이거를 줄이고 이 부분만 이렇게 해서 풀초라고 한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또 벨월이 있어요. 벨월. 이거는 이제 발벨월이라고도 합니다. 벨월이라고도 하고 발벨월. 왜 발벨월이라고 하냐면 옛날에 그 형벌 중에 발을 베는 그런 형벌이 있었어요. 월형이라고 그럽니다. 그런 경우에 이거를 벨월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그 발베는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어떤 물건을 베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풀을 벤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풀을 벤다. 그거하고 앞전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이제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풀을 베면서 앞으로 가야 되거든요. 앞으로 가지 풀을 베면서 뒤로 가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풀초자고 벨월자고 합해서 이렇게 풀을 베면서 앞으로 간다 그런 뜻에서 앞전 그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또 어떤 분은 어떻게 설명을 하시냐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게 발지자죠. 발지. 그 다음에 또 배주. 배주. 여기 이 부분이 칼도자입니다. 칼도자. 이 부분이 칼도자예요. 근데 이 칼도자인데 이 칼도는 단독으로 쓰일 때는 이렇게 씁니다. 그런데 다른 글자하고 합해져서 또 다른 글자를 만들 때는 이제 이런 모양으로 쓰죠.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또 선칼도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선칼도. 칼이 서 있는 모양이다. 그래서 선칼도라고도 하는데 어쨌든 이것도 이 도하고 뜻은 똑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설명을 드리자면 발을 대다 딛고 장애물을 헤치면서 앞으로 나아간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발을 대다 딛고 바다에 있는 장애물을 딛고 앞으로 나아간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 여러 가지 중에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가장 이해하시기 편한 것을 골라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뒤후로 가시겠습니다. 뒤후. 금방 이제 앞전자가 나왔죠? 그러니까 이제 또 뒤후를 공부합니다. 이제 뒤후. 뒤후는 또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뒤후를 보시겠습니다. 뒤후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공부하셨잖아요. 이거는 이제 자축거릴 척. 자축거릴 척. 자축거린다는 이야기는 잘 가지 못하고 뒤뚱뒤뚱한다. 보통 상태하고 다른 상태로 간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축거릴 척. 그렇게도 이야기하고 또 조금 걸을 척. 그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조금 걸을 척. 그러니까 발을 크게 내딛지 못하고 조금씩 걷는다. 그런 뜻이에요. 조금 걸을 척.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뜻으로 이해를 하시든 이제 여러분들이 선택이 달려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이거가 있죠. 이거는 작을 요자입니다. 작을 요. 작을 요.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이게 있는데 여기까지 이렇게 살짝 위로 나와야 됩니다. 이게 나오지 않으면 또 전혀 다른 글자가 되니까요. 이 부분보다 살짝 위로 나와야 됩니다. 이거는 천천히 걸을 쇠.
좀 어려우신가요? 천천히 걸을세. 그런 뜻이에요. 그럼 이제 여기를 보시면 세 가지 다 정상적인 걸음이 아니에요. 뒤뚱뒤뚱 한다. 뒤뚱뒤뚱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빨리 갈 수가 없고, 작다. 발걸음이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사람보다 앞으로 갈 수가 없고, 또 천천히 가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앞으로 갈 수가 없고, 그러니까 뒤뚱뒤뚱하고 발걸음도 작고 또 천천히 가고 이러니까 당연히 다른 사람보다 뒤쳐져 가겠지요. 그래서 뒤후, 뒤처질 후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후자가 들어간 낱말을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들 먹을 식자 공부하셨죠? 후식. 그럼 이게 무슨 뜻인가요? 식사를 한 다음에 또 다른 어떤 음식을 먹는 것을 후식이라고 하죠. 그러면 이제 오른 우로 가시겠습니다. 오른 우는 오른 우라고도 하고 또 오른손 우라고도 합니다. 근데 이 글자 구조는 이렇습니다. 이거예요. 이거는 원래는 오른손 우 또는 오른 우 그런 뜻으로 쓰였어요. 이게. 그런데 이 글자가 이제 무슨 뜻으로 쓰였냐 그러면은 시간이 오래되니까 또 우 그런 뜻으로 쓰였어요. 원래는 오른손 우로 쓰이다가 시간이 지나니까 또 우 그런 뜻으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른손 우를 다시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거기다가 뭐를 붙여줬냐? 이 입구자를 붙여준 거예요. 입구자. 그런데 여기서 이 입구자는 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몸뚱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입구자는 몸을 이야기하는 거다. 그런데 이제 이 우는 모양이 이렇게 바뀝니다. 이렇게 바뀌어서 입구자하고 더해져서 이제 이거가 되는 거죠. 단독으로 쓰일 때는 이렇게 씁니다. 근데 다른 글자하고 합해서 쓸 때는 이렇게도 쓰이고. 그래서 이제 다시 이렇게 오른손 우를 만들어 줬고요. 이 자는 다른 글자하고 합해서 쓸 때는 손이라는 뜻이 있어요. 다른 글자하고 쉽게 이야기하면 합체자로 쓰일 때는 손 또는 손동작 그런 뜻이 있습니다. 손 또는 손동작 그러니까 잡는다든가 뭐 던진다든가 뭐 잡아당긴다든가 그런 뜻이 있는데 단독으로 쓰일 때는 또라는 뜻으로 써요. 우 그렇게 아시겠습니까? 단독으로 쓰일 때하고 합체로 쓰일 때하고는 다르다. 그거를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이제는 또 어디로 가야 될까요? 가야죠. 빨리 갑니다. 가죠. 가야 되겠습니다. 이제 전에 아마 한번 배우신 것 같은데 생각이 나시나요? 윗상이라고도 합니다. 윗상 또는 위상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기서 보시면 이 기준선이 있어요. 이 기준선. 이 한일자는 이게 어떤 기준선입니다. 기준선. 또 여기서는 어떤 물건일 수도 있고 기준선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떤 물건을 놓을 수 있는 물건일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여기에다가 이 표시를 해요. 위에다가 이 표시를 하는 겁니다. 여기는 위라는 뜻이에요. 여기다가 이렇게 또 이거는 한일자가 아니고 점입니다. 점. 이 기준선 위에 어떤 물건이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 이 부분을 조심하셔야 돼요. 이 부분을 이렇게 똑바로 해줘야지, 이 부분을 이렇게 아래로 해주면 이게 위상이라고 이야기하기가 곤란합니다. 여기를
꼭 유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를 똑바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럼 이게 위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물건의 위다. 어떤 물건의 위다. 물건 위. 이 한일이 기준선이라고 그랬죠. 그럼 이제 아래 한은 이거하고 반대가 되겠습니다. 아래 한은 또 어떤 반대의 뜻이 될까요? 아래 한은 이겁니다. 이제 보시면 아래 한은 이렇게 되어 있죠. 아래 한도 역시 이게 기준선입니다. 기준선. 기준선. 또 어떤 물건 자체일 수도 있고 기준선일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을 보시면 되겠어요. 이게 아래라는 표시를 해주고 아래라, 아래다, 아래다. 이게 아래다. 이거가 아래다. 이 세로획이 아래다. 그 다음에 여기도 점을 찍어줘요. 점을 찍어주는데 여기도 이제 조심하셔야 돼요. 이 점을 이렇게 아래로 향하게 해줘야 되는 겁니다. 아래로. 아래로 향하게 해줘야 되는데 이 점을 그냥 이렇게 위로 이렇게 향하게 해준다거나 아니면은 똑바로 해준다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아래로 해주셔야 이게 아래다. 그런 뜻을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아래하. 이해가 되셨나요? 자, 이제 이 아래 하자가 들어간 낱말을 한번 보실까요? 이거 전에도 한번 해드린 것 같은데 하인, 하인 이런 낱말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전에 말씀드렸던 거를 또 해드리고 이런 거는 잊지 말고 확실히 기억하시라 그런 뜻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공부하셨는데 구독을 꼭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나도자를 공부하시겠습니다. 나도자는 또 어떤 내용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 나도자는 그렇게 많이 설명드릴 게 없습니다. 나도자는 이런 모양입니다. 나도. 그런데 이 글자를 보시면서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가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은 이게 나도가 아니고 소우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위로 이 열십자 이 세로획이 이 위로 올라가면 소우자가 되니까요. 조심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나도. 그러면 이제 이 나도는 원래는 사람의 손으로 방아를 찢는 그 절구공이의 모양이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게 뒤로 이제 낮 11시부터 13시 이 사이를 낮 5를 써요. 정확히 이야기하면은 낮 12시가 정오라고 그러죠. 정오. 정오라는 것은 바르다는 뜻이잖아요. 그때가 정확하게 낮이다. 그래서 우리가 왜 그때를 정오라고 하냐? 태양이 가장 높이 떠 있는 그 시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낮 12시 그 이 전을 오전이라고 그러고 낮 12시가 넘으면은 오후라고 그러죠. 오후. 그래서 낮 12시가 기준이다. 이때가 낮 12시가 가장 한 낮이다.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여기를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 열십자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전에도 말씀드렸죠. 가득 찬 수예요. 가득 찬 수. 가득 찬 수. 우리가 전에 공부하시기를 이렇게 해서 열십자 제가 설명드리기를 북에서 나무로 갖추었고 북에서 나무로 갖추었고 동에서 서로 갖추었다. 그래서 동서로 갖추었고 북에서 나무로 갖추었고 중앙을 갖추었고 다 갖추었다. 완전하다. 많다. 부족함이 없다. 그런 뜻으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낮 12시를 낮
5라고 정확히 이야기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